좋아요, 구독!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올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은 해외 주요 증시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부진하지만 바이오 섹터만은 미국보다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에 호재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신약 기술 이전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수출과 신약의 글로벌 승인 등 새로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11월부터 주요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심이 흔들리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상황이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우하향 추세로의 변곡점인지에 대한 부분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특허 분쟁 우려가 있다는 악재성 지라시가 돌며 오늘 15.7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펩트론입니다. 계약 관련 우려가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오늘 25%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알테오젠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악재성 지라시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이게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근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왔던 기록들이 돈을 썼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죽더라도 반등은 일단 나오고 죽는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일에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알테오젠의 경쟁사인 이제 할로자임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어떤 지라시로 하락이 나왔었고, 그게 상당히 또 어떤 좀 괜찮은 매체에서 언론 매체에서 나오다 보니까 근데 단독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차트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단기 추세가 깨지면서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까지 이제 영향을 주니까 좀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었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어제 이후에 알테오젠이 낸 어떤 보도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협력사 이번에 이제 머크에 이제 SC제형을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머크가 이 할로자임에게 특허 무효 소송을 이제 제기하였다. 이게 이제 반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큰 형님이 그러니까 알테오젠과 머크는 한 몸이고 이 알테오젠한테 큰 형님은 머크죠. 근데 그 큰 형님이 경쟁사를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멘텀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구간이 원래 제가 항상 말하는데 이 만수르존 같은 경우에는 악재도 많고 뭐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많다. 원래 이런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했었죠. 실제 여기서도 제가 방송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지지해주면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손절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진입했을 때는 거의 50%까지, 또 여기서 진입했을 때는 또 120, 또 많게는 또 첫 번째 공략 시점 대비했을 때는 약 600%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알테오젠의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최근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손절이 나오면서,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응을 좀 빨리 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길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점도 잡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매도했는데 안 가길래 매도했더니 이게 역시나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여기 자리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봤냐면은, 자, 이 종목이 작년 거의 한 9월, 8월, 8, 9월 때부터 저점이 나왔었고 이제 들어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거의 한 10배가 갔어요, 사실. 그 종목이요. 그리고 나서 올해까지 상승을 이렇게 꾸역꾸역 했었고,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제가 뭐라 그랬었죠? 한 그래도 60만 원, 7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가 이탈이 나오자마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잘랐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저는 일단은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첫 번째 만수르존 자리였어요. 첫 번째 만수르존. 그러면은 여기서는 반등이 정말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너튜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쨌든 방송이 이렇게 나왔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좀 세게 나왔죠.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는 일단은 지지해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제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수르존에서 30만 5천 원에서 거의 27만 원
중반대 가격대에서 일단 25%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1차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반등이 나오는 데까지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좀 머물다가 나중에 좀 사람들이 정신 좀 차리고 아 이거 너무 싸게 던진 것 같은데 다시 잡아볼까 하면서 이제 들어 올려야 들어 올리는 시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일단은 첫 번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근데 어쨌든 또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 방송 뭐 노트북 방송만 보셨어도 충분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드렸었고요. 만약에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진입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목요일 시장에서 큰 수익 또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패턴은 너무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패턴은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예전에 주도주 낙주 매매에서 맨날 강의했었잖아요. 사이퍼 패턴이라고 이거. 뭐 에코프로가 되었든 작년에 뭐 포스코 홀딩스가 되었든 뭐 올해 제주반도체가 주도했으니까 제주반도체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한미반도체가 되었든 다 이 패턴에서는 다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이 가격대 뭐 29만 원, 뭐 26만 원 이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 다만 한 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모아간다 생각하고 손절가는 뭐 이 정도 라인 뭐 한 23만 원 라인 정도 잡아 보시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이런 식으로 1차, 2차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 IR 답변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간에 최악의 경우 할로자임이 로열티를 달라고 해도 우리가 아니라 머크가 준다. 이렇게 알테오젠 측에서 밝혔거든요. 오늘 밝혔어요. 이 가능성마저 0.1%가 안 된다. 그래서 머크가 이의 신청한 것은 SC 제형의 빠른 출시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번 소송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머크는 제품 출시를 빨리 하려고 소송을 건 거다. 어쨌든 큰 형님이 지금 알테오젠을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진정을 해야죠. 이게 또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왈가불가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또 지나면은 또 어느 정도 주가는 또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어떤 주도주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 만수르존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잡아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 리얼하게 잡아드리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2차 하락 VI 가는데 이거 기회입니다. 막 좋다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요. 알테오젠 추가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패닉셀이 나왔지만 추후에 현재 가격대를 지지하면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 반등 가격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바이오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펩트론,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한가까지 갔다가 회복을 좀 했잖아요. 오늘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펩트론이 오늘 하한가를 잠깐 묶었었거든요. 네. 근데 또 풀었고 근데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가 주력이잖아요. 네. 근데 상따 할 때 보통 보면은 풀리는 상한가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던져버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시간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시간대에 풀리느냐, 얼마나 자주 풀리느냐 이게 중요한데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하한가가 풀리고 잠겼다가 바로 풀리고 그다음에 장막판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파락은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상따를 할 때도 완전히 제대로 묶어 있어야 갭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보다는 다음 주 시장 초반에 반등각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회사의 약재는 없어요. 이번 IR 11월 21일 여기서 이제 특별한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재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왜 그러면 IR을 했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사실 좀 더 들어갔다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금 그 비만 쪽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안 들어갔다. 뭐
그분이 들어가셨다 이러면서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왜 하락을 했느냐, 이 회사가 뭐가 악재가 있길래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하락한 이유는 그냥 국내 바이오 대장인 알테오젠이 흔들렸어요. 그쵸? 어제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이오 투심이 꺾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이제 동생 미니 알테오젠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걸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큰형님이 조금 아프다.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도 같이 투심이 좀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결론을 내드리자면은 어쨌든 펩트론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작년부터 1, 2년 동안 국내 바이오 섹터를 주도를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작년 22년도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일동제약이 있었죠. 근데 그 종목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하한가를 갔음에도 다음날 반등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는 악재는 없단 말이에요.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다만 그 투심으로 인해 꺼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단기 고점은 나왔기 때문에 그 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구간을 조금 지지해주면은 가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일단은 여기가 트렌드가 깨졌다 그러면은 이 트렌드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매물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반등 관점에서 보시되 이 단기 고점을 빠르게 넘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추가 공략해서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월천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